이번 주는 특별히 뉴스포츠의 탄생과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요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인 웰빙 즉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경향이 스포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새롭게 등장한 뉴스포츠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뉴스포츠가 왜 탄생했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이 뉴스포츠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즉 활성화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오늘 강의 자료는 총 5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2026년 5월 15일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이 직접 뉴스포츠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감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힘찬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12주차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을 목차를 통해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포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의하고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히 뉴스포츠 참여의 핵심 공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뉴스포츠가 현재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실제 통계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뉴스포츠가 왜 지금 이 시대에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사회적 배경, 예를 들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나 웰빙 경향, 그리고 학교 체육의 변화와 같은 요구들을 자세히 짚어볼 것입니다. 단순히 탄생 배경을 아는 것을 넘어 뉴스포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 즉 전문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하고 교육 과정은 어떻게 개선하며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죠. 킹볼, 플로어볼, 티볼 등 대표적인 8대 뉴스포츠 종목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각 종목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뉴스포츠가 우리 삶의 웰빙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신체적 정신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미래에는 디지털 기술과 어떻게 융합하여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하며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각 항목마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포츠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포츠는 한마디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기존 스포츠를 변형한 참가자 중심의 스포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전통적인 스포츠가 가지고 있던 규칙이나 사용하는 도구, 심지어는 경기를 하는 장소까지도 좀 더 유연하게 바꾸거나 아예 새로운 종목을 창안해서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량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승부를 겨루는 것을 넘어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고 긍정적인 신체 활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스포츠의 핵심 철학은 바로 스포츠 포 올 스포츠 포 올,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입니다. 이는 특정 재능을 가진 엘리트 선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별이나 나이, 신체적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인 스포츠 환경을 실현하겠다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포츠는 승리나 패배에 집착하기보다는 활동 그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체험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뉴스포츠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식도 제시되었는데요. 바로 참여도, 안전성, 재미, 복잡성입니다.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안전하고 재미있을수록 참여가 늘어나고 복잡할수록 참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 공식은 앞으로 뉴스포츠의 핵심 가치들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 핵심 철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철학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즉 스포츠 포 올 스포츠 포 올입니다. 이 철학은 몇 가지 중요한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이를 위한 스포츠 실천이라는 가치입니다. 기존의 스포츠가 아무래도 엘리트 선수 중심 그리고 승리와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뉴스포츠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스포츠를 운영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가치는 즐거움과 체험입니다. 뉴스포츠에서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승패보다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신체적인 체험을 통해 건강을 추구하죠. 마치 놀이하듯이 스포츠를 즐기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가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뉴스포츠는 성별, 연령, 그리고 개개인의 운동 실력이나 기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에게 평등한 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합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뉴스포츠의 참여도는 안전성과 재미를 더하고 이 합을 복잡성으로 나누는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하고 재미있으면서도 복잡하지 않아야 더 많은 사람이 뉴스포츠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핵심 철학들을 통해 뉴스포츠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뉴스포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 공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뉴스포츠 참여 공식은 참여도, 안전성, 재미, 복잡성이었습니다. 이 공식은 뉴스포츠가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먼저 분자에 있는 안전성과 재미를 극대화해야 하는데요. 안전성 강화는 뉴스포츠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뉴스포츠에서는 부드러운 소재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딱딱한 공 대신 가벼운 폼볼을 사용하거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안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신체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규칙을 적용해서 경기 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입니다. 이렇게 부상에 대한 걱정이나 공포 없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재미의 극대화인데요. 스포츠는 역시 재미있어야 꾸준히 참여하게 됩니다. 뉴스포츠는 단순히 이기는 것 이상의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경기 방식을 설계합니다. 또한 모든 참가자가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합니다. 신체 활동량이 보장되면서 역동적이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모에 있는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배우기 어렵고 흥미를 잃기 쉽죠. 그래서 뉴스포츠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만 배우면 바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 시간이 짧아서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재미있으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스포츠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뉴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참여 공식의 핵심 원리입니다. 뉴스포츠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참가자 중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경쟁과 승리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로 신체적 조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 운동 실력이 부족해서 참여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전통적인 스포츠는 아무래도 운동 기능이 뛰어난 친구들 위주로 경기가 진행되거나 특정 신체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뉴스포츠는 그런 운동 기능에 강약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포용적인 스포츠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부드러운 장비, 간소화된 규칙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실현됩니다. 두 번째는 전 세대 및 성별의 평등한 참여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뉴스포츠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신체적인 차이가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칙이나 방식을 유연하게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어린이와 노인 모두가 함께 경기에 참여해도 실력 차이 때문에 재미가 반감되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뉴스포츠는 승부보다 즐거움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엘리트 스포츠처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패를 가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스포츠 활동 그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과 몸을 움직이며 느끼는 신체적 체험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뉴스포츠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포올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스포츠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뉴스포츠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지 그 탄생의 사회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바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5%에 달한다고 하니 5명 중 1명 가까이가 어르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기존의 스포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는 아무래도 경쟁 중심이고 신체적으로 격렬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신체적인 부담이 크다 보니 참여하기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 계층의 사회적 요구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신체 활동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상 위험이 없는 부드러운 소재의 장비를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커졌고 복잡한 규칙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단순한 규칙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스포츠가 필요해진 것이죠. 결국 노인 인구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복지 요소로 부상함이라는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뉴스포츠는 이러한 초고령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라는 점을 뉴스포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포츠 탄생의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배경은 바로 웰빙 경향과 통합적 건강 추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웰리스 웰너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웰빙이 주로 신체적인 건강에 초점을 맞춘다면 웰리스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인 측면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건강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포츠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포츠가 주로 신체 단련이나 경쟁을 위한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해진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바로 뉴스포츠 탄생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승부에 연연하기보다는 스포츠 활동 그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통한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결국 성별이나 나이, 신체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 가능한 포용적인 스포츠 환경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뉴스포츠는 이런 웰빙 트렌드와 통합적 건강 추구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뉴스포츠 참여 공식은 참여도, 안전성, 재미, 복잡성입니다. 이 공식을 통해 뉴스포츠가 웰빙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하고 재미있으면서 복잡하지 않은 스포츠 활동이야말로 현대인이 추구하는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형태인 것이죠. 뉴스포츠 탄생의 또 다른 중요한 배경은 바로 학교 체육소의 문제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체육 시간이 늘 즐겁지만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통적인 기능 중심의 체육 수업은 운동 기능이 우수한 소수 학생 위주로 경기가 운영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체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동에 흥미가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운동장 한편에서 관망하거나 아예 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소외감을 안겨주었고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아가 평생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켜 성인이 되어서도 운동을 멀리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뉴스포츠가 아주 효과적인 포용적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뉴스포츠는 기존의 경쟁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체험과 즐거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으로 학교 체육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운동 실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경기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공이나 안전한 장비를 사용하고 규칙을 간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뉴스포츠 참여 공식을 상기시켜 드리자면 참여도, 안전성, 재미, 복잡성입니다. 이 공식처럼 안전하고 재미있으면서 복잡하지 않은 뉴스포츠는 학교 체육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뉴스포츠는 학교 체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평생 스포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자, 뉴스포츠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특히 장비의 혁신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포츠는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데요. 이를 위해 우레탄이나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소재를 전면에 도입하여 장비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과거의 스포츠 장비들이 딱딱한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경기 중 부상 위험이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첫 번째로 소재의 변화입니다. 뉴스포츠에서는 우레탄, 폼폼, 스펀지 등 유연하고 충격 흡수에 강한 연성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공처럼 딱딱한 공 대신 가볍고 부드러운 티볼 공을 사용하고 격렬한 운동에 필요한 보호 장비도 더욱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소재를 바꿈으로써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부상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는 설계의 최적화입니다. 장비의 형태 또한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됩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두 둥글게 라운딩 처리하고 장비 자체의 무게도 가볍게 만들어 프레임의 경량화를 실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비와 충돌하더라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비 혁신은 심리적 장벽 완화라는 아주 중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스포츠 활동 중 부상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사람이 스포츠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하지만 뉴스포츠는 이러한 부상 공포를 대폭 줄여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이 그리고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은 스포츠 참여 의지를 고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뉴스포츠의 핵심 원칙은 안전이 곧 참여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참여 공식을 떠올려 볼까요? 참여도, 안전성, 재미, 복잡성. 여기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만 진정한 재미를 느끼고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비의 안전성은 뉴스포츠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기회의 평등과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 기회를 보장합니다. 뉴스포츠는 남녀노소 누구나 신체적인 부담 없이 평등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참여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이나 장비를 조절하여 성인 남성부터 어린아이 그리고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 어울려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죠. 이러한 방식은 서로 다른 세대와 성별의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여 사회 통합에도 기여합니다. 두 번째로 신체적 조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통적인 스포츠에서는 운동 기능의 차이가 종종 소외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포츠는 특정 신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용적인 규칙과 장비를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달리지 못해도 힘이 약해도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하여 신체적 조건이 스포츠 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 스포츠 복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이제 특정 계층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뉴스포츠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결국 모두를 위한 스포츠 포올라는 뉴스포츠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포츠는 스포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나 소외될 수 있는 계층까지도 모두 함께 어울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요구에 따른 뉴스포츠의 확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포츠는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 스포츠의 한계 극복입니다. 이 기존의 스포츠는 아무래도 엘리트 선수 중심의 경쟁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포츠는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일반 대중의 참여와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스포츠의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은 새로운 참여자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지만 뉴스포츠는 규칙을 간소화하고 유연하게 변형함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획기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경기 장소 또한 국제 규격의 전용 경기장이 필요한 전통 스포츠와 달리 교실이나 공원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확장되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화 가속화 요인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신체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스포츠는 이러한 시니어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아주 적합합니다. 또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동시에 추구하는 웰빙 문화가 우리 사회에 단단히 자리 잡으면서 스포츠를 통한 통합적 건강 관리가 중요해졌고 뉴스포츠는 이러한 경향에 부합하는 활동입니다. 학교 체육에서도 학생들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의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뉴스포츠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포츠는 안전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장비를 도입하여 부상 공포를 없애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운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게도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뉴스포츠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보편적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어감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뉴스포츠를 더욱 확산시키고 우리 삶의 깊숙이 자리 잡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뉴스포츠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전통 스포츠와 뉴스포츠를 운영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 두 스포츠 유형의 핵심적인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중심 가치를 비교해보면 전통 스포츠는 주로 엘리트 중심이며 경쟁과 승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최고 기록을 달성하고 승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반면 뉴스포츠는 대중 중심으로 즐거움과 체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참여 대상입니다. 전통 스포츠는 주로 숙련된 선수 및 소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기술이나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뉴스포츠는 남녀노소 누구나, 즉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표방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부터 잘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규칙 적용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전통 스포츠는 엄격하고 고정된 국제 표준 규칙을 따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경기를 하든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뉴스포츠는 상황에 따라 간소화되거나 유연하게 변형 가능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참가자의 연령이나 실력, 장소 등에 맞춰 규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 역시 다릅니다. 전통 스포츠는 기록 경신, 순위 결정, 국위 선양과 같은 목표가 크죠.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반면 뉴스포츠는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에 더 큰 목적을 둡니다.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서로 어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운영입니다. 전통 스포츠는 승패 결과 중심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심판의 판정이나 기록 측정 등이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지죠. 하지만 뉴스포츠는 과정의 재미와 참가를 중시하는 운영을 합니다. 누가 이겼는지보다는 참여자들이 얼마나 즐겁게 활동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에 신경을 씁니다. 요약하자면 뉴스포츠는 승패보다는 참가자의 행복과 신체 활동의 기회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 이것이 바로 전통 스포츠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전통 스포츠와 뉴스포츠의 차이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이번에는 규칙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뉴스포츠는 엄격한 표준 규칙 대신 간소화된 규칙을 적용하고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먼저 전통 스포츠를 보면 규칙 면에서는 엄격한 국제 표준 규칙 준수가 필수적이며 그만큼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경기 자체가 격렬한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부상 위험이 상존합니다. 선수들의 부상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주로 엘리트 선수 중심의 기록 및 경쟁을 지향하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뉴스포츠는 규칙 면에서 큰 강점을 보입니다. 대상별로 간소화되거나 유연하게 규칙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참여할 때는 규칙을 더 쉽게 만들거나 참가자들의 실력에 맞춰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이 유연하다 보니 누구든 짧은 시간 안에 배우고 바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비접촉 원칙을 기본으로 하거나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칙을 적용하고 더불어 소프트한 안전 장비를 활용하여 부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딱딱한 공 대신 폼볼을 사용하거나 안전한 재질의 라켓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뉴스포츠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와 재미 중심의 스포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상에 대한 걱정 없이 그리고 복잡한 규칙에 대한 부담 없이 스포츠 활동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뉴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뉴스포츠는 규칙의 유연성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스포츠와 뉴스포츠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 바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통 스포츠 경기를 떠올려 보세요. 축구는 축구장, 농구는 농구장, 테니스는 테니스 코트 등 각각 규격화된 경기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이는 규격의 제한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표준 규격에 맞는 전용 경기장이 있어야만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짓고 유지하는 데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전용 경기장은 도심 외곽에 위치하거나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도심 내 접근성이 저하되고 심지어 장소, 대관의 어려움까지 따릅니다. 일반인이 특정 시간에 전문 경기장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반면 뉴스포츠는 이러한 공간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 교실, 복도, 강당과 같은 유휴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상을 잠시 밀어놓거나 강당에서 남는 시간에 경기를 진행하는 식이죠. 또한 공원이나 아파트 공터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장소를 활용합니다. 굳이 특정 시설을 찾아갈 필요 없이 집 근처에서 바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뉴스포츠는 장소 제약 없는 보편적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고가의 시설이나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공간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스포츠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일상적인 즐거움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뉴스포츠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제 뉴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3대 핵심 특성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바로 규칙의 간소화입니다. 기억하시죠? 뉴스포츠의 참여 공식은 참여도, 안전성, 재미, 복잡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규칙의 간소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규칙이 간소화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단시간 습득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스포츠는 경기 규칙이 복잡하고 전략적인 요소가 많아서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뉴스포츠는 더 복잡한 이론 교육을 최소화하여 참가자들이 룰에 대한 부담 없이 즉각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설명을 들으면 기본적인 경기 운영 방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바로 경기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둘째, 진입 장벽이 최소화됩니다. 고도의 전문적인 신체 기능이나 오랜 훈련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뉴스포츠를 통해 스포츠의 재미를 처음부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보자도 시작과 동시에 스포츠의 재미를 느끼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수준별 변형이 가능합니다. 뉴스포츠의 규칙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연합니다. 이는 참가자의 연령이나 운동 숙련도에 맞춰 규칙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을 위한 경기는 규칙을 더 단순하게, 어르신들을 위한 경기는 신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이죠. 이러한 난이도 조절을 통해 모든 참가자가 적절한 성취감을 느끼고 스포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결국 규칙의 간소화는 더 많은 사람이 스포츠에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뉴스포츠의 핵심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포츠의 두 번째 핵심 특성은 바로 장비의 안전성입니다. 뉴스포츠가 추구하는 안전성은 단순한 부상 방지를 넘어 모든 사람이 심리적인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스포츠 참여 공식을 다시 떠올려보면 참여도 안전성, 재미, 복잡성이었죠. 여기서 안전이 확보될 때 비로소 우리는 최상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포츠는 어떻게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할까요? 첫째, 혁신적인 소프트 소재 도입입니다. 뉴스포츠 장비는 우레탄, 폼폼, 스펀지 등 부드럽고 유연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딱딱한 금속이나 날카로운 플라스틱의 사용은 최소화되거나 아예 배제됩니다. 이러한 소재의 변화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낙상 시 부상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부상을 줄이는 것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혹시 다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안전한 스포츠 환경 제공입니다. 장비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기 규칙 자체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됩니다.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접촉 규칙을 적용하거나 특정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을 금지함으로써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신체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고령자 및 아동도 안심하고 뉴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막연한 공포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람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장비의 안전성은 뉴스포츠가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될 때 스포츠는 진정한 즐거움과 건강 증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뉴스포츠의 마지막 세 번째 핵심 특성은 바로 공간의 유연성입니다. 이는 뉴스포츠가 특정 장소에 제약 없이 강당이나 복도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언제 어디서나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통적인 스포츠가 축구장, 농구장처럼 규격화된 전용 경기장을 필요로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뉴스포츠의 공간 유연성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빛을 발합니다. 첫째, 교내 유휴 공간의 활용입니다. 학교 교실의 책상을 잠시 이동시킨 후 그 안에서 뉴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각 층의 복도나 학교 로비 같은 남는 공간도 훌륭한 경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비어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이 언제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생활 밀착형 공간의 활용입니다. 굳이 멀리 떨어진 전문 시설을 찾아갈 필요 없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의 다목적실, 주민센터의 넓은 공간, 심지어 직장 내의 휴게 공간까지도 뉴스포츠 경기장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여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자연 및 야외 공간의 활용입니다. 동네 공원이나 산책로 옆 넓은 공간, 학교 운동장, 스탠드 주변 등 자연 속에서도 뉴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적인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연성은 규격의 가변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뉴스포츠는 정해진 규격 없이 공간의 크기나 참여 인원에 따라 경기장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좁은 교실에서는 작은 규모로, 넓은 강당에서는 좀 더 크게 경기를 하는 식이죠. 장소의 조건에 맞춰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든 최적의 스포츠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장소 불문, 일상의 스포츠화, 시설 비용 절감, 그리고 높은 접근성이라는 해시태그로 요약할 수 있는 공간의 유연성은 뉴스포츠가 우리 삶에 더 깊숙이 파고들어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됩니다.